올해 그 초당 옥수수 디저트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. 그 중에 요즘 입소문 타고 있는 신상 과자입니다.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어서 오늘 간식으로 선정을 했고요.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. 애 키울 때 돈 얼마나 들까? 지방 소도시에 사는 아주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 고물가 시대에 애를 낳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22개월 아이를 키우는 저희 집에 최근 3개월 육아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요. 지극히 개인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. 식비부터 기저귀, 옷, 장난감, 병원비, 외출비 등등 오늘은 제가 도전해보는 첫 번째 육아 소비 보고서 여름편입니다. 일단 결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5월 103만 1,550원, 6월 100만 8,974원, 7월 128만 4,063원. 저희 집에서 3달 동안 아이에게 쓴 돈은 총 332만 4,587원이었습니다.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약 110만 8천원 정도더라고요. 와, 이렇게 많이 썼다고?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정말 소름 돋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요. 교육부에서 3년마다 전국 보육 실태 조사라는 걸 실시를 한대요. 작년 2025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. 보육비와 교육비, 식비, 의료비 등을 포함해서 한 가구가 아이를 키우는데 쓰는 돈이 월 평균 111만 6천 원이었습니다. 저희 집은 110만 8천 원. 처음에는 제가 아이한테 너무 많이 쓰는 건가 싶었는데 거의 전국 평균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무서웠어요. 이게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. 요즘 애 키우려면 정말 이 정도가 드는구나. 그래서 지출 내역을 하나씩 다시 펼쳐봤습니다. 일단 짚어본 곳은 사라지는 돈이었는데요. 식비, 소모품,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. 그 중에 3달 동안 식비로 쓴 돈은 약 128만 원이었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기 식비 1년치를 계산하면서 월 평균 약 40만 원이 든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반찬, 전기 배송, 우유, 고기, 과일, 간식 이렇게 한 건씩 보면 사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전체 육아비의 약 38%가 먹는 데 들어갔더라고요. 두 번째는 생활용품 비용입니다. 기저귀, 바디워시, 로션, 약병 같은 소모품들이 해당되는데요. 3달간 약 45만 원 썼습니다. 한 달에 15만 원 꼴이죠.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고 좀 자주 아프면서 이렇게 병원비나 약값이 한 달에 한 4만 원씩은 꼭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돈을 다 합쳐보니까 식비, 소모품, 병원비로 3달 동안 약 185만 원 썼습니다. 제가 아까 3달 총 육아 비용이 332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의 55% 가까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비의 절반 이상은 사실 제가 쇼핑을 좋아해서 쓴 돈이 아니고요.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건강을 이제 유지하면서 든 돈들이었어요.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.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. 이제 남은 내역들에는 다 제 선택으로 산 물건들이 아주 정직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. 아이를 키우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돈이 쑥쑥 나갑니다. 아이가 쑥쑥 크니까요. 어쩔 수 없는 소비죠. 더워지니까 당연히 여름옷, 여름 양말 사야죠. 그리고 비 오기 시작하니까 우비, 장화, 우산 이런 것들 사고 물놀이 하러 다녀야 되니까 수영용품 삽니다.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에 제가 옷과 신발을 포함한 의료비에는 약 38만 원 소비했더라고요. 그 중에 비와 관련해서 쓴 돈이 가장 많았어요. 장화 2켤레, 약 12만 원. 이게 공구로 산 건데 한 번까지는 무료 반품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아기 신발 사이즈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장화를 처음 사보는 거라서 좀 사이즈가 애매해서 2개 사고 1개는 그냥 반품을 하려고 했거든요.
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발 커지면 내년에 또 사이즈업 하려고 반품 안 하고 2개 다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비 약 5만 원, 우산 15,000원. 자꾸 어른 우산을 탐내고 직접 들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아기가 작으니까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, 그래서 아기 우산이랑 우비 사드렸고요.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아기가 너무 행복해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 장화, 우산, 우비 이 3종 세트 찾기 때문에 잘 산 템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이키 리틀리프트 샌들 사는데 69,000원 지출했습니다. 문득 어린이집 사진을 보는데 슬슬 더워지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샌들 신고 있는데 저희 애만 두툼한 운동화 신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샌들 하나 구입했고요. 뭐 거의 매일 지금 신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산 템입니다. 다만 한 3달 정도 신으니까 이제 완전 딱 맞더라고요. 이게 아기 신발의 최대 단점이죠. 1계절 내지 2계절밖에 못 신는다. 근데 그에 비해선 좀 비싸다. 네. 참고로 여름 옷은 이제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 4월에 몽땅 사놨더라고요. 그때 한 30만 원어치 샀던 것 같아요. 이제 여기까지가 의류고요. 좀 특수하게 후드타올 3장에 제가 9만 원가량을 썼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는 천기저귀를 좀 수건 대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. 다들 아시죠? 그 신생아 때 천기저귀로 몸 많이 닦아주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 천기저귀가 우리의 몸을 감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이제 물기는 너무 잘 닦이니까 저는 그냥 그게 다 해질 때까지 쓰고 싶었거든요. 근데 남편이 목욕 담당인데 제발 수건 좀 사자고. 웬만하면 뭐 사자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. 너무 닦기가 힘들다고 사자고 해서 3장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리어랑 모기 기피제처럼 외출을 위해서 산 그 특수용품들이 있는데요. 특히 5월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그 아이들 타고 다니는 캐리어 있죠. 그거를 약 21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올여름에 가장 큰 단품 소비였어요. 일반 캐리어도 사실 집에 2개나 있는데 이거를 꼭 사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. 근데 결론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아기가 좀 크면서부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여행도 종종 하게 되는데 이맘때 걷는 거 5초, 안아달라는 거 500초 다들 아시죠? 짐하고 막 애하고 동시에 챙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이걸 태워서 짐이랑 같이 끌고 다니니까 진짜 한층 더 수월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산 템입니다. 다음은 장난감하고 책인데요. 이건 좀 제가 비싼 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. 1위 야물야물 생활동화 30권 공구로 샀고요. 77,000원이었습니다. 이 야물야물이 한국 정서에 맞는 생활동화라고 해서 이걸로 샀고요. 전집치고는 비싸지 않은 편인데 재밌게 보더라고요. 특히 목욕이나 양치 이런 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 좋아해서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2위는 코코지 아띠 2개 5만원대, 3위는 병원놀이 3만원대였고요. 사실 여기에 번외로 아기 텐트가 있어요. 실 지출은 5,000원이었는데 이게 네이버 포인트를 더해서 산 거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56,800원이었습니다. 여기 뒤에 살짝 보이는데 이게 저희 집이 좁아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자기만의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던 찰나에 공구 소식이 들려와서 잽싸게 샀습니다. 근데 주로 피곤할 때 여기를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르르 막 낮잠도 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 또한 잘 산 템입니다. 이외에도 뭐 목욕 시간에 갖고 노는 물고기들, 그리고 도형 맞추기, 두들북, 스티커북, 뽀로로 도장 이런 것들 샀습니다. 이렇게 그 자꾸 소리 안 나는 장난감들은 좀 여행 가면서 비행기나 기차에서 입마금 하려고 샀던 것들이고요. 이렇게 해서 3달 동안 장난감하고 책에는 약 25만 원 정도 소비를 했네요. 자, 나머지는 뭐 동물원, 놀이공원 전시회 이런 외출 비용들 있고요. 그리고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어요. 제가 첫 어린이집이라 조금 소소하게 간식거리 좀 사서 전달을 해드렸고요. 이제 곧 2돌이니까 이제 기념사진 찍어주려고 예약금 10만 원도 걸어놨습니다. 그리고 지역마다 그 장난감 빌려주는 곳들 있잖아요. 거기에도 연회비 3만 원 지출했습니다. 그리고 좀 귀여운 게 제가 축제장에서 풍선을 처음 사줘봤거든요. 5,000원짜리 헬륨 풍선.
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이제 눈 뜨자마자부터 찾고 막 잘 때도 끼고 자고 산책할 때도 데리고 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게 꼭 비싼 거창한 장난감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이후로는 축제장에 갈 때마다 풍선을 하나씩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. 풍선 하나에 5,000원, 10,000원 생각보다는 비싼데 그래도 그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의 좀 좋은 기억을 남겨주겠거니 싶어서 그냥 이런 것들은 사주는 편입니다.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해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반년 뒤면 새 집 입주를 하거든요. 근데 그때 목돈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 재정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가 정말 안 줄여지는 거예요.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사길래 매달 지출이 항상 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에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엄청 과소비한 부분은 없었거든요. 근데 하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. 제가 뭐 비싼 물건을 많이 사는 건 아닌데 비슷한 용도의 물건을 좀 여러 개 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. 그 같은 장화를 사이즈별로 2켤레를 샀고 또 스티커북이나 이런 두들북도 한 번에 막 2-3개씩 세트로 된 걸 샀는데 사실 그걸 다 갖고 놀진 않더라고요. 아직 안 뜯은 스티커북도 있어요. 이제 그래서 그걸 좀 반성하고요. 특히 제가 간식류를 좀 비상용으로 과하게 보관을 해놓거든요.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간식을 만들어주기엔 빠듯하고 그래서 막 건강한 간식? 프리미엄 간식들을 이렇게 쟁여놓는 편이에요. 이 간식 파트도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중복 소비, 반복 소비는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계절별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. 신생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는 대체 얼마를 쓴 걸까요? 그건 제가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한 뒤에 한번 궁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